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핀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 이 마이크가 좀 제대로 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좀 마이크를 쥐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개차반 결과들이 속출을 하면서 1등이 나오지 않았고 1등 당첨 금액인 8억 2천만 원은 2월이 됐습니다. 1회차 치고 굉장히 좀 큰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승무패 52회차의 경우는 1등 당첨 금액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픽기 영상 없이 바로 52회차 최종픽 영상을 올리게 됐기 때문에 51회차 결과 중에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쭉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아스날 경기의 경우는 제가 토트넘의 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경기 내용적으로도 초반부터 아스날이 거의 뭐 가두리 양식장처럼 토트넘을 가둬놓고 패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간간히 토트넘이 좀 역습 상황이 있긴 했지만 위협적이지 못했고 토트넘 에메르송 선수가 경기가 안 풀려서 짜증이 났는지 상대편 발목을 밟아버리면서 퇴장까지 나오면서 콘테 감독께서 일찌감치 야, 이 경기 좆됐어. 그냥 다 나와 이 새끼들아. 챔스 뛰어야 되니까 체력이나 아껴 하면서 손흥민, 히샬리송, 호이베르, 페리시치 뭐 다 빼버리면서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의 승리 적중을 했고 이번 경기 카디스 대 비아레알 경기는 카디스 수비가 쓰레기다. 이건 뭐 비아레알이 못 이기면 비아레알 공격력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대0 무승부가 나왔길래 이건 뭔 개 같은 상황이지 하고 살펴봤더니 단주마 선수가 후반 20분 남겨놓고 투입이 됐고 예레미 피노 선수는 투입조차 안 됐더라고요. 선수를 뭐 투입하고 마는 건 감독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틀렸던 경기였고 3번 경기 본머스 무승부는 적중을 했고 4번 경기도 크리스탈 패배 적중을 했고 5번 경기 풀럼 대 뉴캐슬 경기는 풀럼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찰로바 선수가 전반 10분도 안 지나서 퇴장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를 안고 경기를 시작했고 퇴장 이후에 이때다 싶으니까 뉴캐슬이 오랜만에 4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1대4로 뉴캐슬이 승리를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6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 경기는 둘 다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경기 자체 보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사우스햄튼도 남자의 팀답게 계속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했지만 좀 결정력이 안 받쳐주는 바람에 1대2로 패배를 했고 에버튼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리그 2연승을 기록하게 됐네요. 그리고 7번 경기의 경우는 제가 국내 배당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죠. 헤타페 승에 70% 가까이 투표율이 몰리고 있긴 하지만 배당적으로 헤타페 무와 패배당이 동일한 배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헤타페의 승은 안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를 선택을 했었는데 2대3으로 헤타페가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 바야돌리드가 핸드링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야, 이거 넣으면 3대3 무승부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2대3으로 헤타페가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단통 무승부로 틀리긴 했지만 국내 배당, 승무패 중에 동일한 배당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결과로 뜰 확률이 높다라는 건 확실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경기 웨스트햄 단통 승리 적중을 했고 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집에서 풀스로 피파 게임이나 하던 디에고 코스타를 뜬금없이 울버햄튼이 왜 영입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교체 출전해서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브루노 라즈 감독이 잘렸죠. 다음 감독으로 어떤 감독이 선임이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9번 경기 세비야 단통패 적중을 했고 뭐 세비야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시즌 조졌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세비야는 계속 쓰레기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0번 경기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 경기 야, 이 경기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픽이었는데 에스파뇰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2대1로 에스파뇰이 이기고 있었는데 후반 96분 정규 시간 다 지나가고 후반전 로즈타임에 극장골을 먹히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와버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11번 경기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셀타비고가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전 20분 만에 베티스의 루이즈 펠리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도 퇴장으로 인해서 말아먹은 경기가 되겠네요.
1대0 상황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고 그래도 베티스가 한 명이 부족했어도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웠던 경기였습니다. 퇴장만 안 당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크게 드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12번 경기 리즈 무승부 적중했고 13번 경기 지로나 패 적중했고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는 투표율 90%가 레알 마드리드 승에 몰렸었고 당연히 경기도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를 했고 후반 78분에는 오사수나 수비수 퇴장까지 있었고 페널티킥까지 얻어낸 레알 마드리드인데도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이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력만으로는 절대 승무패 1등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회차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마 10월달 계속 주중에도 챔스 경기가 있어서 승무패가 거의 뭐 주 2회씩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기간 때문에 지금 경기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변수들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 최종픽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말씀 안 드린 5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분들 전용 영상으로 추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프로토 관련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올려놨습니다. 프로토 한번 구매하실 때 얼마를 베팅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올려놨으니까 아직 설문조사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채널로서 도움이 될 만한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설문조사 체크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할 때 백데이터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리버풀 대 레인저 FC. 자, 이 경기 뭐 딱히 이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리버풀이 뭐 리그에서 브라이턴하고 무승부를 하고 뭐 리버풀 위기다 한다 하더라도 리그의 레벨 차이가 일단 심하기 때문에 이변을 볼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51회차 때 레알 마드리드 경기처럼 무승부 이변이 없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패턴적으로 올해 승무패 2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3회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현재 2연속 무승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 패턴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뭐 경기력, 패턴 모두 다 리버풀 승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포르투 대 레버쿠젠. 우선 지난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버쿠젠이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는 대이변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서 리그에서 이렇게 개 죽을 쓰는 새끼들이 어떻게 챔스에서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하는 이변을 보여줬을까? 굉장히 골 때렸던 경기였는데 아직도 리그에서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미넨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 개 털렸죠. 그 전에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레버쿠젠이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갑자기 승리를 한다? 그것도 리그 4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포르투를 상대로 저는 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뽀록날 리그 경기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포르투 홈 경기이기도 하고 레버쿠젠은 직전 경기에서 4대0으로 개털리고 풀이 죽은 상태로 원정 경기를 오는 거지만 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인 포르투는 홈에서 리그 2위인 브라가를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르투가 최소한 패배하지는 않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르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인테르 대 바르셀로나. 자, 인테르는 사실상 지금 공격 라인에서 에딘 제코와 라우타로가 너무나도 안 터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디네세 상대로 2대0으로 털리고 AS 로마를 상대로도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반전의 키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그래도 루카쿠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아라우오 선수와 줄스 쿤데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주전 이탈 자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인테르의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에는 축구 잘하는 스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덴벨레, 안수파티 같은 공격 자원들이 거의 뭐 넘사벽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인테르의 단통패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자, 우선 토트넘이 쿨루세프스키가 출전을 한다면 좀 더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상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바로 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 선수를 왼쪽에 놓는데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계속 중앙 쪽에서만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포텐이 안 터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경기력이라면 토트넘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토트넘이 안 풀릴 때는 진짜 지질이 안 풀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는 좀 가져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크푸르트의 무합회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셀틱. 자, 라이프치히가 현재 그룹 F조에서 꼴찌인 4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상 왜? 라는 의문이 많이 붙는데 챔스 경기를 봤을 때 전혀 2패를 할 경기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연패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라이프치히가 바로 전 경기인 보움과의 리그 경기에서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골 넣는 법을 잃어버렸던 티모 베르너 선수가 골 넣는 법을 드디어 기억을 해냈고 은쿤쿠 선수도 득점을 하면서 공격 자원에서의 골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니올모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라이프치히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득점력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충분히 셀틱을 홈에서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첼시 대 AC 밀란. 자, 우선 이 경기 기본적으로 첼시의 홈 이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로 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영입 자원인 오빠 모양 오바메양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골 감각을 올렸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AC 밀란은 주축 수비 자원들의 부상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전 골키퍼인 메냥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칼라브리아, 에르난데스, 시몬 키에르, 플로렌치 선수까지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첼시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불안함을 노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첼시의 득점력이 아직까지는 막 잘 넣는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홈팀 첼시의 오빠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오빠 모양 상대편 측면을 개 털어버릴 거야 외치고 다니는 개털링을 믿고 첼시 승으로 가고 싶고 패턴적으로 올해 승무패 10번 경기에서 3회 연속 무승부 결과는 없었는데 현재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첼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샤흐타르 도네츠. 자, 이 경기도 뭐 사실 이변을 보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지난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대이변을 내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변은 한 번이면 족하다. 2번 연속 지랄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쿠르트와 골키퍼와 모드리치 선수의 결장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주전 2명 빠진다고 쓰러질 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세비야 대 도르트문트. 자, 세비야의 경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즌 골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네시리 선수는 리그 6경기 동안 골이 없고 라멜라, 라파미르 각각 한 골씩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세비야가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세비야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다만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를 가기에는 마르코 로이스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로이스 선수가 그래도 도르트문트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이스 선수의 결장은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경기력적으로나 좀 멘탈적으로나 큰 손실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비야의 무아케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유벤투스 대 엠하이파. 자, 이 경기도 딱히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엠하이파는 뭐 마카비 하이파로 이스라엘 축구 클럽인데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그 레벨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면서 꼴찌인 4위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혹시 마카비 하이파의 홈이라면 유벤투스의 골 결정력을 생각해 볼 때 혹시라도 무승부 이변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지만 유벤투스의 홈 경기라는 점과 주축 자원에서의 이탈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전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필립 코스티치, 밀리크, 블라우비치 선수가 차례로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 자원들이 골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경기 딱히 이변 없이 유벤투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보시고 괜찮다. 이건 가져가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픽만
쏙쏙 잘 뽑아 가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시는 게 고등수 적중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5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바로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